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포항 아침 기온 영상 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은 내내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교했을 때 공기가 확연하게 부드러워졌는데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영상 1.9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5도가량이 높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하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에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맑고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3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내내 낮 최고 기온이 15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는 하청업체 간의 작업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제철소의 위험한 현장 정비 업무는 대부분 하청업체의 도급으로 떠맡기다 보니 부실한 안전관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숨진 35살 김모 씨.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부두에서 공장까지 이어진 1k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 정비를 담당해왔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컨베이어 벨트 롤러 중 하나에 이상이 생겨 점검 중이었는데 하역기인 언로더가 갑자기 작동했고 롤러와 하역기 사이에 끼어 숨진 겁니다. 하기가 힘들고 꺼려야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외주소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 하청들은 거기에서 직접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원청은 관리만 하고. 컨베이어 벨트 정비업체와 하역기 관리업체는 모두 포스코의 외주 하청업체. 두 하청업체 간에 정비 작업 전 기계 작동 중지 요청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청인 포스코는 원료 하역 이송 시설이 도급 설비라며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의를 할 때 같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도급 설비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인 포스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포항제철소 중대재해 8건 가운데 포스코 관계자가 처벌받은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집진배관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산재 사망 사고도 2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 얼마 정도 내는 정도죠. 300, 500 정도 내는 거고 원청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실제 원청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최근 3년간 숨진 노동자는 모두 19명.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끊이지 않는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가 발생한 엊그제 홍보용 보도자료를 배포한 포스코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최정우 회장의 발언은 그저 말뿐이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16년 2월부터 5년 동안 무려 44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포스코에서 목숨을 잃는 전무후무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포스코는 이미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지난 3년간 최소 18명의 산재 사망이 확인된 죽음의 일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회 의원총회에서 최근 2달 사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2명, 광양제철소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가 이어지는 동안 노동부로부터 6차례의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산재 청문회에 말뿐인 안전 경영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최근 수도권 이전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배경에는 약화된 경쟁력이 있습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문과 위주인 학제의 개편이 절실합니다. 사회적 지역적 수요에 발맞춰 소위 뜨는 계열인 보건의료와 미래 자동차 융합 전공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8년 개교 이래 불교 종합대학으로 건화 기념에 충실해온 동국대 경주 캠퍼스. 정시 경쟁률이 2019학년도 6.68대 1에서 2021학년도에는 3.89대 1로 떨어지고 있어 존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주 캠퍼스가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고령화 지수 전국 최고의 사회적 수요에 맞춰 내년 보건의료 계열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북 유일의 의대와 한의대, 간호학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경주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재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신설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러한 점을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 어필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신설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경주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라는 지역적 수요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대학 학부를 융합해 자동차 전공도 신설합니다. 미래자동차융합학과는 저희 이공계 관련 4개의 첨단학과들이 다 뭉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2022년도에 모집 정원이 없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항, 영천, 경주를 연계해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업무 협약하는 등 공모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경주시도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지자체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대학협력팀을 만들고 우호 차원의 만남이 아닌 실질적인 상생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대학협력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총장과 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불혹을 넘긴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실용과 실무 중심의 교육 환경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의 구도심 랜드마크가 될 옛 포항역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은 포항 지진과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지난해 5월 공모에서 유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민자 사업추진단 구성 후 한국철도공사와 상호협력해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 지표를 조정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으며 현재 10여 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포스코가 계열사를 통해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철강사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포스코가 계열사를 통해 앞으로 30년가량 운영될 석탄 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은 이율 배반이자 위장 환경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 이사진들에게 잘못된 사업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설은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혼란도 예상되고 아쉬움도 클 거라 생각되는데요.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일상 회복이 더 빨라질 수도 아니면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 사상 초유의 설 명절. 지역별로 방문 자제를 유도하는 재치 넘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전통 종가에서도 5명 미만의 간편 제사 혹은 온라인 제사를 지낼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돌림병이 돌 때는 제사나 차례를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나면은 이번에 못 만난 그 이상으로 2번, 3번 이렇게 만나서 정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족도 5명 이상 모임 금지라는 방역 지침이 권장 위주의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영업 제한은 단속 위주로 좀 더 강제적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 데다 연휴에 모임이 많을 거로 예상돼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영업장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를 보면 안동 6건, 영주가 8건, 의성 5건. 대부분 불을 끄고 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적발돼 업주에게는 최대 150만 원, 손님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특이한 건 상당수가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겁니다. 신고된 업소 위주로 또는 불이 켠 집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에도 밤 12시까지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발 확진이 지역에까지 우리 지역에까지 옮길 것을 갖다 걱정해서입니다.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은 백신을 맞더라도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감당을 못. 설 연휴가 끝나고 정부 허가가 떨어지면 오는 26일부터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인 화이자 백신 접종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효과로 좀 더 빠른 일상 회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4차 유행으로 가느냐 이번 설 연휴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위주로 무려 3조 8천억 원대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보급과 취약 업종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거나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우선 방역 지원이나 공공행정 같은 공공일자리 13,000개 보급에 621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과 문화예술인에게 100만 원씩, 전세버스 한 대당 150만 원, 미취업 청년 20만 원 등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방세 감면 173억 원, 긴급생활안정지원 485억 원 등 긴급 피해 지원에 1,409억 원을 씁니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방역 지원에는 15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 안정, 코로나19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3조 6천억 원은 경영안정자금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대구 행복페이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인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안정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긴급생활자금과 버팀목 자금처럼 대상자가 중복될 때는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층을 위한 선별 지원 계획은 발표했지만 대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콩이나 옥수수 같은 밭작물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국립종자처리센터가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신품종이 개발돼도 대량 생산이 안 되다 보니 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안정적인 신품종 보급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포대에 담긴 옥수수와 콩 등 밭작물 종자들이 수매를 위해 속속 종자센터로 들어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품질 검사. 1년 농사의 성적표가 매겨지는 만큼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올해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 고생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아이고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 품질이 상당히 좋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선별장에선 종자를 크기와 무게별로 구분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원도 횡성, 전북 김제에 이어 전국 3번째
영남권 종자 종합처리센터가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두 곳이 쌀과 보리, 밀 종자를 주로 생산하는 반면 안동센터는 밭작물 종자에 특화돼 10개 품목, 30개 품종을 연간 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잡곡을 선호합니다. 기장이라든가 수수,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빨리 보급하지 못했는데 이런 완전 처리시설로 돼가지고 자동화돼서 이런 양이 확대될 걸로 기대합니다. 특히 안동센터는 최근 10년 내에 개발된 신품종 종자를 주로 생산합니다. 자가체종이나 저품질 종자에 의존하던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던 신품종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무율이 이제 이게 이상 기온에 중요한데 집에 있는 생산하는 거 다 팔고 종자는 이게 전문된 종자 단지에서 우리가 받아 쓰기 때문에 농가들이 믿고 종자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종자센터가 안동에 들어선 건 밭작물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습니다. 덕분에 주변 농가들은 채종 단지로 지정돼 소득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수익이 발생한다는 건 오롯이 남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측은 안동센터의 신품종 종자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면 지역 밭작물 수확량이 최대 20%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교했을 때 공기가 확연하게 부드러워졌는데요. 포항의 현재 기온은 영상 1.9도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5도가량이 높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옷차림하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에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맑고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3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내내 낮 최고 기온이 15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